네,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30, DB 활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리아 DB 사용법을 익혔는데, 이 마리아 DB를 이용해서 실제 전화번호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전에 SQLite로 했을 때도 요 메뉴를 띄우는 걸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모듈을 만든다면요. 우리가 이제 챕트에서 메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8번 예제 P08 해서 8번 예제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메인이 되겠죠. 메인이 되니까 우리가 메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메인. 자, 그리고 이 메인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좀 전처럼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돼요. input 해서 뭐 A를 누르면 테이블 생성, 그리고 1번 누르면 전화번호부니까 전화번호 입력이 되겠죠. 이건 입력할게요. 입력. 2번은 전화번호 조회죠. 지금까지 입력된 회원수의 뭐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조회 기능이고요. 3번은 삭제, 4번은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0번은 종료. 지금까지 DB 상황을 종료하는 거죠. 종료할 때 이제 저장할 건 저장하고 이렇게 종료해야 되죠. 종료 단계에서는 주로 커밋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클로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항상 무한 루프 돌리는 게 맞죠. 계속 입력받고 처리하고 종료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수행돼야 되니까 무한 루프니까 우리가 while문을 쓰고요. true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들어쓰기 해야 됩니다. 들어쓰기 이렇게 들어쓰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인 함수를 정의했다고 이 메인 함수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인을 호출해 줘야 되죠. 메인을 호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if 입력받았는 값이 이거는 스트링입니다. 리턴되는 게 스트링이니까 문자 열 형태로 s니까 s 값이 만약에 a를 입력하면 테이블을 생성하는 걸 짜야 되겠죠. 코드는 나중에 짤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s가 1일 때 마찬가지로 s가 2일 때 s가 3일 때 s 그 다음에 if s가 4일 때 그리고
0일 때. 영일 때 이제 우리 이 루프를 빠져나와야 되죠. 무한 루프 걸려 있으니까 빠져나오려면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러면 while 문을 벗어나니까 여기서 문구를 찍어주면 되죠. 프린트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골격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메인에서의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하나 작업을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A는 테이블 생성이 있잖아요. 테이블을 만들든, 입력을 하든, 조회를 하든, 이 프로그램의 이제 공통적인 요소는 DB 작업이죠. DB 작업을 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공통의 요소인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커넥션이나 커서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어떤 모듈 형태로 만들면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땡겨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패키지는 이미 있습니다. 여기 DB 관련된 패키지들이니까 여기에서 모듈을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파이썬 파일로 뭐 mdba m mariadb 뭐 a 2 mariadb 뭐 access 뭐 2 뭐 이런 식으로요. 이름을 그냥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게 마리아DB 관련이니까 물론 모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MySQL connect 모듈을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클래스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동안은 뭐 그냥 함수 형태로 만들었다면 클래스 형태로 DB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def 첫 글자 대문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또 상속관계에 있으면 뭔가 상속받을 때 상위 클래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없을 때는 비워주고요. 클래스죠. 클래스. 자, 클래스니까 클래스 안에 우리가 이제 뭔가 초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들이 있고 우리가 그 커넥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커넥션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디렉토리에서 파이썬 패키지 만들고 그리고 커넥션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커넥션을 만들어줘야 되고 클래스는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남겨두고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 파일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설정 파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만들고요. 일단 패스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고 설정 파일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config 요거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인데 우리가 DB에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뭔지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첫 번째 사용자 계정입니다. 유저 우리가 직접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루트 계정을 사용해도 되고요. 루트
자, 컴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패스워드는 이건 확인해 주셔야 돼요. 패스 저거 만들 수도 있고요. 패스워드로 적어야 돼요. 이건 이미 약속된 거기 때문에요. 패스워드 우리가 이거 가입할 때 우리 생성할 때 비밀번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거는 네. 패스워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호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호스트 IP죠. IP인데 일반적으로 내 IP를 나타내는 거는 127.0.0.1 로컬 호스트죠. 호스트고 그 다음 요소가 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명 포트가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해가 S 붙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S 붙었다라는 거. 뭐 어차피 파이DB 있으니 그대로 쓸게요. 데이터베이스 해가 S 붙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는 거 파이DB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포트는 330. 이 포트라는 게 4계층이에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IP가 3계층이에요. IP가 같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서치하는 게 이 포트거든요. 그 다음 단계. 요게 3계층, 요게 4계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IP와 포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IP는 우리가 주소 개념이라 했죠. 그러면 해당 주소를 한번 이야기하면 누구 집에 찾아간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 엄마가 나올 수도 있고 친구 누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찾는 사람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만 있어도 해당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보다 더 디테일하게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이게 4단계인데 4단계에서 저희 친구는 3306이다. 마리아 DB가 제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DB가 돌 수도 있어요. 오라클 같으면 1521 그리고 뭐 MySQL 뭐 다른 DB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포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 포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포트가 있어야 그 해당 컴퓨터는 여러 개의 서비스가 돌아가죠. 하나의 컴퓨터에는 다수의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이 삼성 06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5개 요소는 설정 파일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걸 전부 다 어떤 형태?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커넥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get connection. 자, 이렇게 해서 return mysql connect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줍니까? 우리 그 가변 인자 전달 방식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다가 별표 2개죠. 딕셔너리 형태니까 config 해서 이제 이렇게 커넥션 맺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저는 바로 리턴했어요. 그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왼쪽에 변수 받아가 변수를 리턴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오히려 더 코딩을 줄였죠. 그냥 한 줄로 그냥 바로 리턴을 했습니다. 이거죠. 커넥션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는 커넥션을 라이브러리에 그냥 커넥션을 쓸 거잖아요. 그죠? 커넥션을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클래스를 또 따로 만들었는데요. 같이 합쳐도 되고요. 다른 모듈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설정 파일은 우리가 그 좀 전에 이거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 이미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코딩해 봤는데 요거를 이미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클래스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냥 땡겨 쓰면 되잖아요. 그죠? 라이브러리로 땡겨 쓰면 되니까 from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있었죠. 여기에 get connection 해서 이제 여기는 요 파일은 이제 클래스 파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이제 정의하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커넥션 이거죠. 커넥션. 그 다음에 항상 작업할 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커서죠. 커서는 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 두 개는 공통이라겠죠. DB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공통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거죠. 테이블 생성. 테이블 생성.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교재를 보면 테이블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클래스 이름이 db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create table. 이거는 메소드 형태죠. 클래스 안에 셀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왜 이거는 뭐예요? 위에 이거는 무슨 변수라 했습니까? 클래스 변수죠.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명으로 접근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execute 해서 테이블 생성하는 쿼리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클래스 이렇게 하고요. 메소드니까 df 테이블 create 이름 이렇게 정해주고요. 당연히 셀프 붙죠. 그리고 커서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클래스명 그 다음에 커서를 이용해서 execute 하죠. 커리가 이렇게 커질 것 같으면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커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create 테이블 명이 뭐였죠? 볼까요? 뭐 맘대로 적어도 되는데 통일할게요. 테일로 했네요. 테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죠. name 왜야? 뭐야? 가변 길이 20 10 정도 할까요? 10 정도 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것도 가변 길이 하면 되겠죠. VR, CHR 전화번호도 20자리 이렇게 크레이트 자 그러면 요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메인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DB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DB 클래스. DB 클래스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 메인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든 임포트를 해야 되죠.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from library db 이번에는 이거였죠. 이 클래스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클래스 모든 거 이렇게 하니까 요 인스턴스를 이제 바로 여기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db.create table. 자, 요 작업을 실행을 하면 요 메인에서 요거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예요. 텔이라는 테이블이. 자, 그래서 요건 지금 하면서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죠? 하면서 이제 요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합니까? A를 누르면 테이블 생성이죠. 자, 그럼 생성됐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생성됐는지 한번 볼 건데요. 헤이디 SQL에서 자, 여기에서 새로 고침해야 되겠죠? 새로 고침했을 때 텔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요거의 구조를 보고 싶다 하면 우리가 요 테이블 누르면요 나오죠. 네임 그 다음에 넘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쿼리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dsc 텔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완성시켰습니까? 테이블 만드는 거는 이제 완성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요거 아까 할 때 좀 불편한 게 이거였죠? 좀 띄어서 주면 여기에 좀 넓게 이 뭐 바로 부채가 안 입력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1번은 뭡니까? 입력이죠. 입력이면 우리가 여기서 db insert라고 가야 될 거예요. db insert라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db insert 그러면 여기서 insert a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셀프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쿼리를 만들어줘야 되죠. 인서트 쿼리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어떻게 할까요? 인서트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이 텔이죠. 텔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입력이 돼야 될까요? values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s, 이거였죠. 쿼리가 %s, %s 동적 쿼리잖아요. 그러면 입력이니까 사람 이름을 여기서 이제 입력받도록 할게요. 사람 이름을 name input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도 받아야 되죠. 넘버 input 전화번호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또 커서가 필요하죠.
db 커서에 execute 해서 앞에 쿼리가 들어갑니다. insert 쿼리가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형태? tuple 형태. 앞에는 사람 이름 name이 되고 뒤에는 넘버가 되죠. 이렇게 인서트 작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서트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마찬가지로 db insert.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건 종료를 해놓고 다시 한번 실행하면 되겠죠. 다시 하면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한꺼번에 쭉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가장 직관적이잖아요. 하나 해보고 또 실행해보고 뭐 안 되면 또 바꾸고 잘못된 거 고치고. 자, 이번에는 테이블 생성했으니까 1번 입력이죠. 한번 입력해 볼게요. 홍길동 전화번호 11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종료할게요. 그럼 입력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서 입력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쿼리에 가서 셀렉트로 모든 거 프롬 L. 자, 실행해 볼까요? 없어요. 뭐 때문에?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커밋이 없죠. 커밋이. 그죠? 커밋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커밋을 하지 말고요. 어디서 커밋을 하면 좋으냐면요. 이거요. 브레이크 하기 이전에 종료하잖아요. 여기서 커밋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db 커넥션을 가져와야 되죠. 커넥션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커밋을 해주고 그리고 db 커넥션을 닫아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 입력입니다. 홍길동 111. 자, 종료할게요. 자, 프로그램 종료했거든요. 다시 헤이디 SQL을 이용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값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인서트 작업 되네요. 그죠?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2번 조회죠. 이제 조회 작업. 그러면 조회는 db. 뭐 select A 하면 좋겠는데 select A는 또 만들면 돼요. 이렇게. select underbar A 해서 우리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셀렉트 할 때 뭐 커리가 짧으니까 우리 바로 커리를 컷을 이용해서 execute 바로 하면요. 여기서 커리를 바로 넣을게요. select 모든 것 from tab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elect 같은 경우는요. 결과값을 어떻게 가져올까요? 전부 다 갖고 오고 싶어요. 이럴 때 patch all
좀 다수를 갖고 올 때 패치 매니, 하나만 가져올 때 패치 원 이런 게 있었죠. 패치 올 합니다. 그러면 결과값을 받는 RS가 있는 거죠. 리절트 셋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절트 셋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수니까 RS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RS 이렇게 해서 프린트 I 하면 튜플 형태로 나오죠. 튜플 형태의 괄호를 좀 벗겨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for J를 할까요? in I를 벗겨내고 싶어요. 그러면 I에 있는 거 어떻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찍고 싶어요. 그럴 때 J를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으로 찍어야 되죠. 안 그러면 줄바꿈을 하잖아요. and 여기서 한 칸 띄워줍니다.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끝날 때마다 줄바꿈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종료됐으니까 다시 한번 하기 전에 여기 DB 우리가 select죠. select A 이렇게 하는 거예요. select A select A 해주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 명만 더 입력하고 갈게요. 두 줄 출력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입력 홍길동에 있으니까 김철수 전화번호 222 자 그러면 이제 조회해 보면 되겠죠. 2번 홍길동과 김철수 이렇게 우리 원하는 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했죠.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주느냐면요. 이거죠. 수정. 수정은 여기에서 df 업데이트 할까요? 업데이트 언더바 a 수정할 때는 우리가 쿼리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업데이트 쿼리. 자, 그러면 업데이트 쿼리는 업데이트 그다음 테이블명이 tel set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화번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set 전화번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입력 받는 걸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ere 조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where tel 텔이 아니고 저기 뭐죠?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개를 받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쓰면 되겠는데요. 요렇게요. 근데 이렇게 쓰면 제가 아까 뭔가 좀 잘못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 셀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해야 정석이죠. 인스턴스 변수로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 안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다가 셀프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도 이게 더 맞는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름과 전화번호 또 입력받을 거 아니에요. 뭐 귀찮다면 입력받는 게 많다면 함수로 빼도 돼요. 공통적인 부분은 함수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커서가 필요하죠. db 커서 그 다음에 execute 앞에 커리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들어가야 될 마찬가지 튜플 형태인데 self name self number.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요. 첫 번째가 %s 여기 번호죠. 두 번째 이 순서 바꿔야 되겠네, 그죠?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럴 때 두 번째가 name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업데이트까지 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려면 db 업데이트 해주고요. 3번이 이제 4번이 수정이네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고요. 이걸 요 밑에다가 4번에 옮겨 놓고 3번은 하면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놓고 4번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어차피 해놨으니까. 자, 실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 돌고 있는데 안 끊고 왜 또다시 돌리는 거죠? 요거는 0번 해가 이제 종료해 놓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조회부터 할게요. 2번. 네. 수정해 볼게요. 김철수가 2인데 김철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4번 먼저 했죠. 4번. 바꿀 사람 이름이 김철수의 전화번호 김철수 전화번호가 2인데 333으로 바꿀게요. 333 그럼 다시 조회해 볼까요? 바뀐 건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도 제대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남았는 거 이제 하나죠. 3번은 삭제니까 델리트입니다. 순서를 좀 바꿨는데 크게 상관없죠. 3번 이 사이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df 델리트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삭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삭제를 합니까? 사람 이름 기준으로 삭제하니까 이렇게 사람 이름 기준으로 이렇게 삭제합니다. 사람 이름 기준으로 삭제를 하고 그러면 우리 커리가 필요하죠. 커리가 필요한데요. 델리트 커리. 델리트 커리. 델리트 프롬. 테이블명이 필요해요. 테이블. 그 다음에 조건이 필요하죠. where name이 여기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커리를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커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커서가 필요하죠. execute 이것도 원래 셀프 붙여도 돼요. 그죠? 어차피 이 쿼리는 요 안에서만 쓰니까
마찬가지로 셀프로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튜플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 이름이 필요하죠. 이것도 튜플 형태니까 셀프 네임. 컷만 찍어야 됩니다. 이거 튜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 패스 대신에 딜리트죠. 아, 종료 안 했네요. 그죠? 종료하고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 할게요. 조회하니까 예. 그러면 이번엔 김철수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3번 삭제해서 김철수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조회해 볼게요. 2번 홍길동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인 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 봄으로써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외워지는 거예요. 막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가 이 비슷하게가 성적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적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나머지 일단 교재를 한번 볼게요. 저는 그냥 먼저 교재보다는 그냥 만드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뭐 책이야 교재야 그냥 천천히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 어떤 식으로 뭐부터 설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그 관점에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뭐 이렇게 커넥션, 이거는 클래스 변수죠. 커넥션과 커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테이블 만드는 거였고, 요즘 뭐 셀프 붙였죠. 이것도 셀프 붙이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왜 요 안에서만 쓰는 컬이니까요. 다른 데서 쓰면 우리가 땡겨 쓰면 돼요. 클래스 변수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셀프 붙으면 전부 다 인스턴스 변수니까 이렇게 붙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꼭 클래스 변수 써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정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execute 해서 쿼리와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 %s에 대응되는 것들 셀렉트도 마찬가지죠. 페이지 all 해가 저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튜플 안에 값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찍었어요. 요거. 이것도 됩니다. 이건 보세요. 오히려 저는 또 다양하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방법을 어 이렇게 했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보시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다 i를 할게요. i를 넣습니다. i를 넣어. 요 종료를 합니다. 다시 실행하면 자, 한 명만 더 입력할게요. 지워서 1번 뭐 김철수 이영희 하나 입력할게요. 이영희 55 그러니까 이 조회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튜플 형태로 나오잖아요. 하나, 두 개죠. 튜플 형태.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걸 두 개로 바꿔. 하나는 원래는 이거 풀네임 써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름 나오고 뒤에는 뭐죠? 넘버 나온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좀 더 직관적이다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 name
넘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2번 바로 조회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계속 교재를 볼게요. 그리고 델리트는 우리가 했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 튜플 형태여야 된다. 그래서 이 컴마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우리가 했죠. 근데 업데이트 할 때 이 뭡니까? 요 순서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넘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퍼센트 S는 네임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게 메인 부분이죠. 예, 메인. 인스턴스 생성해가 여기서는 D라고 했네요. 크레이트 테이블. 우리 했던 거죠. 그죠? 크레이트 테이블, 인서트, 셀렉트, 델리트, 업데이트 0일 때 커밋과 클로즈를 하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실행해 보는 거잖아요. A 했을 때 이제 테이블 만들어지는가 확인해 보고, 인서트, 인서트 컬이죠. 인서트 했을 때 실제 홍길동 한번 넣어봤는데 홍길동이 이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홍길동 입력했을 때 이제 DB에서 확인해 보면 되죠. 헤이디 SQL에서 홍길동 값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를 했을 때, 이 셀렉트 구문이죠. 셀렉트. 뭡니까? 2번이 조회니까 이렇게 출력되는가 확인해 보는 거고, 우리 이미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델리트 했을 때, 여기에서는 뭡니까? 3번? 3번이 삭제죠. 홍길동을 삭제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해 보니까 데이터가 한 개도 없죠. 실제 출력되는 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 쿼리이고요. 업데이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 김철수 전화번호를 이제 바꾸는 거죠. 4번 눌러가 김철수를 111로 이게 수정하는가. 한번 수정했을 때 이제 수정이 되는가를 한번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메인 있죠? 그냥 바로 메인 했는데, 우리 이거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서브 페이지에서는 안 되고, 메인 페이지일 때만 이 메인 함수를 수행하겠다. 걔가 이거 넣어주는 거, 이게 다죠? 예. 더 이상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교재 끝이에요. 우리 했는 거하고 똑같죠? 제가 그냥 바로 만들면서 설명했는데, 요거 메인요? 이것도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많이 했어요. if 언더바 name 언더바 main 언더바 해서 요거는 요 제일 뒤에서 엔터 쳐주면 되죠. 네. 이렇게 일단 종료하고 다시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2번 해볼까요? 조회. 네, 0번 종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마리아 DB 배웠는 걸 활용해서 이제 종합 예제를 해봤는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성적 계산하는 거, 그죠? 사람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입력받고 그다음에 총점 평균 이렇게 출력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상품 관리 같은 거 있죠. 사과 얼마, 배 얼마 해가 상품 몇 개 샀을 때 얼마 해가 상품 관리 그다음에 이제 실용적으로 정말 한다 싶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자꾸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마리아 DB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제 스레드 쪽입니다. 스레드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좀 다 닫고요. 예제 뭐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하나 더 만들까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챕터 17. 자, 여기에다가 하나 파이썬 파일 첫 번째 예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스레드 예제를 한번 같이 코딩하면서 한번 이게 뭔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이거죠. 챕터 31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는 여기 열려 있었네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스레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 실행되는 시작점과 종료점이 있는 일련의 작업 흐름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스레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업 흐름 단위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면서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실제 하나의 스레드는 파일을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작업을 할 거고요. 또 하나의 작업은 프로그레스로 사용자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파일이 이만큼 되는데 전체의 30%를 받았다. 전체의 50%를 받았다. 그럼으로써 이제 사용자가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스레드 예가 되겠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작업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보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하나의 메인 스레드가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일단 메인 스레드가 중요하죠. 메인에서 그 메인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두고 이제 각각 코드를 이제 스레드별로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이 스레드, 한 번은 이 스레드, 한 번은 이 스레드 이렇게 작업을 처리함으로써 사용자가 이제 느낄 때는 이제 뭔가 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레싱이라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임포트 해야 돼요. 임포트 스레싱이라는 모듈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씁니까? 데이터 타임에 데이트 타임을 임포트합니다. 이게 참 헷갈릴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타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듈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트 타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거는 이게 뭐예요? 데이트 타임 이거는 모듈명입니다. 우리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모듈명이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할 때 이게 이제 함수나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해서 요거는 또 따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데이트 타임을 찍으면 이 클래스죠. 보시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니까 클래스만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점 찍고 now 하면 now 메소드 함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오늘 날짜 시간 정보가 나옵니다.
오늘 날짜 시간 정보가 뭡니까? 2020년 7월 7일이고 11시 14분 24초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거? 이번에 42초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시간이 자꾸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8초죠. 그죠?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요 모듈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 두 개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사용자가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클래스 thread 1 제가 만든 클래스예요. 근데 이 모듈의 기능, 이 모듈에 어떤 threa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스레싱 안에 thread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겠다는 의미죠. 상속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속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클래스, 제가 그냥 클래스 이름을 thread 1 근데 이거는 위에서 이제 스레싱 모듈에 thread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쓰겠다. 이게 1번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똑같이 저기 제가 H를 빠타먹으려는데 자 볼게요. thread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속받아야 돼요. 스레싱 thread. 자, 그러면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렇게 하면 돼요. 쉽게. 여기에 하나의 작업 만들고 여기 하나의 작업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메소드가 있느냐면요. run 메소드가 있어요. 보시면 run df ru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호출돼요. run은 자동으로 호출. 우리가 보통 뭐 run 익혀야 되는데 thread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다른 메소드는 여기에 t1. 해갖고 메소드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run이라고 적어놓고 start 하면 되죠. 이거는 차별화한 거예요. 일반 메소드하고 thread 메소드하고 다르다라는 걸 차별하기 위해서 run이라고 오버라이딩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start를 하면 이 작업이 구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요. 어떻게 해요? df run 자, 이렇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동 코딩이 되잖아요. 그죠? 네. 코딩이 되는데요. 자, 요 안에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작업을 넣으면 돼요. 여기서. 어떤 작업을 넣었어요? 그냥 간단한 작업 넣었는데 이거 볼까요? 1에 0에서 999까지 이거 뭡니까? 우리 금방 했던 거 아닌가요? 나우 회가 날짜 시간 찍는 거예요. 몇 번 찍어요? 한 1000번 찍죠. 0에서 999니까 날짜 시간을 찍어라. 첫 번째 작업은 별거 없어요. 그냥 날짜 시간 찍는 거예요. 이렇게 for I in 랭 해가 한 1000번 수행해라. 뭐 어떻게? 프린트해서 위에서 만든 데이트 타임 클래스에 우리가 그 now를 수행하면 돼. 이거예요, 이거.
딴 거 없어요. 날짜 시간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스레드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run 해가 그대로 엔터 치고요. 어떤 작업을 했는가 볼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숫자 찍네요. 만까지 찍네. 그죠? 만까지 찍는 작업을 했네. 그러면 for I in 랭 해서 만 적어 넣고 print i를 하면 되겠네요. 각각 다른 작업이죠. 구분이 가죠. 하나는 날짜 시간 찍는 거고 하나는 숫자만 찍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요 밑에서 이제 메인이잖아요. 메인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스레드를 생성하려고 하면 우리 뭐 이름을 T1이라고 하고 클래스 그죠? 스레드 1 하고요. 두 번째 작업은 T2라 하고 스레드 2라고 해주면 되죠. 각각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뭐 하면 됩니까? T1. run 하지 말고 스타트 한다 했죠. 이거는 스타트 하면 되고요. T2도 스타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작업 두 개가 보통은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행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한번 수행하고 요거 한번, 요거 한번, 한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스레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비교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요. 얘 작업 좀 하다, 얘 작업 조금, 얘 작업, 이 작업, 이 작업 이렇게 병행하면서 수행한다고 보셔야 돼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콜, 응? 날짜 시간만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볼게요. 제가 코딩을 잘못했나? 스레드 1번, 2번 이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네, 다시 실행하니까 이거 올려볼게요. 스크롤을 보세요. 아, 예. 이게 화면이 제가 한쪽이 머물러 있으니까 예, 제대로 동작합니다. 그죠? 보시면 날짜 좀 찍고 1 찍고 날짜 찍고 그 다음에 3, 4 보이고 5 날짜 찍고 이렇게 숫자와 날짜가 이렇게 내려보시면 번갈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한 구간에 머물러 있으니까 날짜만 보이니까 이게 동작 안 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내려보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날짜 시간 찍었죠. 그 다음에 129가 찍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하로는 뭐예요? 날짜 시간 찍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날짜 시간 찍는 게 없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 작업은 끝난 거예요. 날짜 시간 1000번 찍으라 했는데 이 1000번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얘는 남아있죠, 작업이. 남아있으니까 뭡니까? 끝까지 완수해야 되죠. 1000까지 찍어야 돼요. 999까지 찍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1번 작업이 먼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각각 두 사람한테 각각의 다른 일을 줬는데 한 사람이 먼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먼저 끝나고 끝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2번 사람도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 시간 좀 크게 할게요. 날짜, 시간, 그다음에 숫자, 날짜, 시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찍는 걸 볼 수 있고, 이건 코드 그대로죠. 이게 이제 스레드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있어요. 데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냐면 한번 볼게요. 데몬 뭡니까? 두 번째 스레드를 데몬 트루 하면 어떻게 돼요? 데몬 스레드가 돼요. 그러면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데몬 스레드라는 거는 스레드가 종료되면 즉시 종료되는 거예요. 메인이 종료되면 즉시 종료됩니다. 데몬 스레드는.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어, 그렇잖아요. 작업을 하면 뭐 1번 사람이 이제 작업하고 2번 사람이 작업하고 각각 작업을 이렇게 각각 하면 2번 사람이 이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뭐 1번 사람은 끝났고 2번 사람은 계속 작업이 남아있으니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을 이렇게 같이 하다가 거기 뭐 일할 때 오너나 뭐 관리자가 오늘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했는 사람은 다 끝난 대로고요. 오너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2번 작업자는 덜 했더라도 뭐 거기까지 하고 이제 퇴근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몬이에요. 즉시 종료돼요. 메인이 종료되면 즉시 종료되는 게 데몬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을 한번 데몬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를 데몬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T2를 데몬해서 true와 여기에 펄스를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true를 준다 했죠.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이거 999까지 갔는데요. 중간에서 끝났어요. 401밖에 못했어요. 401밖에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메인이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수행을 못해요. 얘는. 그리고요. 스레드라는 거는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638까지 했죠. 148까지 했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레드라는 게 완전히 규칙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요. 뭐 체력장 할 때 윗몸 일으키기를 50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가 한 42개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뭐 한 600까지 찍혔죠. 어떨 때는 400, 어떨 때는 100 얼마. 이거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격차가 커요. 근데 대량의 작업은 격차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스레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비교적 1번 스레드를 우선적으로 작업해라 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요. 보통 1에서 10단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은 이제 5 정도에 놓는 거예요. 스레드 작업 우선순위를. 그래서 동등하게 보는데 어떤 작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우선적으로 좀 됐으면 싶은 거는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게 있어요. 프리오리티를 높여주면 그 작업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를 다룰 때 잘못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완전히 정확하게 우리가 그 1번 작업 1000개 찍고 2번 작업 1000개 찍는데 동등하게 1번 작업 500개 찍는 동안 2번 작업도 500개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비슷하게는 가요. 근데 완전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스레드를 다뤄야 됩니다. 자, 보시면 날짜 1000번 모두 출력되면 숫자를 종료하지 않고 다 출력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그렇죠? 숫자를 1000까지 찍기로 했으니까 9999까지 찍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끝나버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컴퓨터 성능에 따라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컴퓨터 굉장히 그런 거예요. 컴퓨터가 성능이 굉장히 좋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람이 느낄 때는 1000과 만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줄넘기 1000개 하락하는 거고 10,000개 하라는 거고 엄청난 체감이 있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1000이나 만이나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둘 다 0.1초도 안 돼야 끝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런 면에서 격차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스레드에서. 요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거는 다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시간이 잠깐 나길래 제가 뭐를 좀 하려고 하느냐면요. 요 스레드 작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예제를 만들고요.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디 있느냐면 요 밑에 보시면요.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에 들어오시면 파이썬이 있어요. 파이썬이 있는데 요 다음 눌러가 22페이지 정도 가봅시다. 22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있습니다. 위젯 따르기가 있어요. 요거를 많이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는 방법은 설명할게요. 제가 요거 위젯 따루입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긁어와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뭐가 빠졌죠? 보니까 빨간색 줄이 나오는데요. 뭐가 빠졌느냐면요. TK. 이거,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합시다. 오히려 처음 하실 때 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비슷한 걸 그 위에 올려놨어요. 여기 있네요. 위젯 만들기라고 돼 있어요. 요거 위에 거 볼게요. 이걸로 갈게요. 이게 빠져서 그런데요. 보시면 요거를 붙일게요. 여기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임포트. 어떤 모듈을 쓰느냐면요. 어떤 모듈, 출처는 지어주셔야 돼요. TKint라는 모듈입니다. TKint라는 모듈에 여기 이제 있는 거 다 쓰겠다. 그 모듈에 있는 각종 함수나 클래스를 있는 그대로 쓰겠다 하니까 별표를 붙여주고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하면 커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함수로 만들었어요. 아니,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클래스가 위젯
해가 만들었고요. 클래스명이죠. 여기서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초기자죠. 요거는 클래스의 초기자예요. 얘가 이제 창을 만드는 거예요. 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거 실행해 볼게요. run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창이 떠야 되는데요. 어디 숨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어, 안 떴어요. 요거는 창이 안 떴습니다. 음, 창이 안 떴는데요. 창이 떴을 때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 다 설명할 겁니다. 제가 요거 복사할게요. 두 번째 거. 자, 요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런 창이 있다. 보입니까? 요렇게. 그래픽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뭐 사람 이름도 입력하고 이 버튼도 만들고 이벤트라 하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창 아래 보면 요렇게 창이 하나 더 떠요.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밑에 요 창이 더 뜨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함수죠. 함수가 아니고 클래스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고요. 그러면 클래스에서 요걸 수행하면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게 초기자입니다. 요 초기자. 여기까지.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자인데 우리가 이제 창을 띄우는 게 요거예요. TK. TK입니다. TK. 우리가 이제 이 TK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창을 만들어요. 창. 여기서 창이 뭡니까? 요 창이죠.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 W가 창입니다. 창 안에 우리가 이제 여러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해요. 먼저 전체 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F입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을 어디에 만들어줘야 돼요? W에 만들어줘야 돼요. W가 뭐예요? 이거죠. 창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잘 안 보인다 하면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중간에 있는 부분을 좀 뺄게요. 자, 그럼 이것만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것도 뺄게요. 자, 요것만은 딱 수행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그러면 요것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만 놓고 이제 실행을 할게요.
자, 앞에 거 요거 닫고 해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실행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창이 만들어져요. 이 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전체를 나타내는 게 TK라고 보시면 요 작업 영역 있죠. 요 작업 영역을 프레임이라고 하면 돼요. 이 프레임은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이 창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 EW. 그러니까 누가 부모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TK, W가 부모죠.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디에다 프레임을 만들겠느냐? 부모에다가 만들겠다. 부모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무한대기 타는 거예요. 메인 루프. 이건 뭐냐면, 왜 무한대기를 타느냐 하면, 우리가 이 창에서 이제 뭐 버튼도 누르고 체크 박스도 누르고 많은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걸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를 받기 위해 무한대기를 타는 거예요. 누군가가 버튼을 눌렀다, 누군가가 뭐 X를 눌렀다, 창을 닫았다, 이런 거를 계속 기다려주면서 뭐가 눌러졌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메인 루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자, 먼저 TK 하면 요 창이고요. 이 창, 윈도우라고 하죠. 윈도우. 이 프레임, 그래서 제가 W 했어요. 윈도우라고 보면 돼. 창이고요. 이 프레임은 어디에 배치돼야 돼요? 이 프레임은, 이 작업 영역은 이 윈도우에 배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것만 수행해 볼게요. 자, 이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윈도우예요. 윈도우고 이건 이벤트예요. 이렇게 보면 쉽죠? 그러면 요 안에다 뭔가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냥 배치하면 안 돼요.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이용해서 배치하느냐면 우리 배치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있어요. 그럼 작업 공간이 두 개일 수도 있고요. 반 하나가 위쪽은 뭐 어떤 다른 컴포넌트, 아래쪽은 그럼 프레임을 두 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작업 공간, 두 번째 작업 공간 해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F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 대문자로 해야 되죠? 프레임. 이 프레임은 어디에다 만들까요? 부모가 필요해요. 여기 부모를 적어줘야 돼. 부모가 W. 이 개념이 계속 쓰이는 겁니다. 계속 써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코딩을 할 건데요. 자, 요거 맞습니까? 요거 메모장에 그냥 긁어다 붙일게요. 요 부분 제가 오려놨으니까 이 정도 메모장에다가 붙여가 놓고요. 설명을 할게요. 필요한 거. 자, 요거는 요 한 줄씩 이제 설명할게요. 한꺼번에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 이걸 요렇게 띕니다. 요 밑에다가 이거는 뭐냐면요. 네이블. 우리 라벨이라고 하죠. 라벨입니다. 라벨인데 라벨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배치합니까? 얘의 부모. 라벨이 배치돼야 되는 부모는 부모 개념은 위에서 만든 프레임에다가 라벨을 붙일 거고요. 이 라벨에다가 이름이라고 쓸 거예요. 글자 이름을 쓸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면 이 라벨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 창에서. 그죠? 닫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라벨이 나오게 하려면 요는 코딩했으니까 지울게요. 라벨이 나올라 하면 라벨의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라벨 그리드 일행 일렬 우리 테이블 같이 이걸 로우가 줄이 되고 이건 칼럼이 되잖아요. 일행 일렬 이런 식으로 라벨 그리드 일행 일렬 이렇게 붙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것도 그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요.
뭡니까? 지금 라벨만 조치했지 프레임을 어떻게 해라? 프레임을 어떻게 배치하라고? 라벨은 배치했지만 프레임을 어떻게 배치해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냐면 프레임을 어떻게 배치해라? 라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없어서 안 나와요. 팩 해줍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배치해요? 팩. 자, 이렇게 팩 합니다. 프레임을 배치하라 하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 나왔는데 보세요. 이름 여기 배치됐잖아요. 이름. 자, 그러면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팩과 우리가 그리드가 있어요. 팩은 뭐예요? 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배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글자가 이 두 글자면 두 글자에 맞게 배치하는 거예요. 10글자가 되면 10글자에 맞게 공간을 확보해서 배치해요. 알아서 배치하는 거예요. 컴포넌트가 3개 들었으면 그 3개 공간에 맞게끔 확보해가. 그래서 창이 작아지는 거예요. 창이 작아지는 이유. 그러니까 프레임은 어떻게 배치해라고요? 팩으로 배치해라. 그럼 알아서 배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명히 명시를 했죠. 어떻게 명시를 했습니까? 그리드는 뭐 표고치 일행 일렬에 배치하라고 했어요. 요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것도 금방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팩 배치하는 거 요것도 했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버튼 하나 또 만들게요. 버튼 하나를 만드는데 요 밑에다가 뭐 배치는 나중에 해도 되고 여기다 코딩하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요. 버튼 객체 위에는 라벨 객체인데요. 하나 라벨이 하나니까 1, 2 안 붙였고 그냥 버튼 객체는 버튼 1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버튼 어디에 배치합니까? 이것도 프레임에 배치하고 버튼의 이 이름은 뭐예요? 버튼은 확인이라는 글자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포그라운드 키가 버튼의 색깔입니다. 뭡니까? 블루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함수예요. 셀프 버튼 OK. 이건 나중에 이벤트라고 합니다. OK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함수니까요. 이건 뒤에 가서 요 있네요. 그죠? 버튼 이거 뭐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돌아가요. 이 함수. 이 함수가 돌아갑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또 실행을 해봅니다. 자, 볼게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버튼 만들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라벨처럼 배치를 해줘야 돼요. 뭘로? 그리드나 팩으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버튼도 배치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배치했네요. 버튼도 어떻게 배치합니까? 이렇게. 일행 3열에 배치해라. 일행 3열에 배치해라. 그럼 일행 2열에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만 한번 볼게요. 실행해 볼게요. 자, 요것도 가지고 오면 이것도 가져오면 요 버튼 있죠? 이름 다음에 버튼이 있잖아요. 이름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이죠? 누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요것도 가져왔고요. 버튼 또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버튼. 이거는 우리가 이미 했는 거고요. 두 번째 버튼 또 있어요. 버튼. 두 번째 버튼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버튼을 두 번째 버튼은 무슨 버튼입니까? 이것도 프레임에 배치하는데 취소라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 줬죠. 배경 색깔. 요거는 글자 색깔이고 요거는 BG 백그라운드 컬러가 배경 색깔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함수가 캔슬이라는 함수 있죠. 여기에 캔슬이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버튼 2도 배치를 해야만 보여요. 어디에 배치합니까? 버튼 2를
배치하는 거는 여기 일행 4열에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첫 번째 칸에 라벨 그 옆에 두 번째 칸에는 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설명을 안 했지만 좀 이따 볼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버튼 두 개. 하나는 확인 버튼, 하나는 취소 버튼.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게요. 이제 남은 거 얼마 없습니다. 남은 거 뭡니까? 라벨 배치하는 거 이미 했죠.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요거 해볼게요. 요거.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엔트리라 해요. 엔트리. 엔트리. 요거는 제가 이제 인스턴스 변수 빼가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이 여기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변수를 받아가 담았고요. 요거는 뭐예요? 엔트리. 엔트리가 뭐냐면 텍스트 박스입니다. 텍스트 박스. 텍스트 박스고요. 이거는 뭐예요?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 셀프 네임. 여기 이름이라는 거를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럼 셀프 네임이 없죠. 여기서 셀프 네임은 여기 있죠. 요거는 이거는 여기서 쓰는 자료형인데 스트링 밸류, 스트링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스트링 밸. 그러면 요 변수는 어떤 자료형이에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값을 여기 있잖아요. 요 변수가 여기 대입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이제 당기는 거죠. 요 값에. 요 변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했는 값이 요 변수에 담기는 거예요. 요 변수에. 자, 그러면 여기 배치 다 했어요. 그죠? 이런 것도 배치하고 배치하고 배치하고. 자, 요것도 배치해야 되죠. 일행 2열에 배치를 합니다. 일행 2열에 배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위에는 컴포넌트 정의, 아래쪽은 배치예요. 전부 배치에 관련된 거예요. 원래 이것도 함수 만들어주면 좀 쉽긴 한데요. 처음에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름. 여기다 우리가 쓰는 거죠. 뭐라고? 뭐 이름 홍길동 해가 확인 취소가 있잖아요. 확인 취소. 맞습니까? 확인 눌렀을 때 어떻게 하고 취소 눌렀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텍스트를 배치할 거예요. 텍스트를 배치하는 텍스트는 어떤 형식으로 배치한다? 그리드 방식이 아니고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가 이것도 텍스트를 어디에 넣습니까? 윈도우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텍스트를 윈도우에 바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프레임도 윈도우에 배치하지만 텍스트도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도 같은 레벨이고요. 이 텍스트는 어디에? 팩 해버립니다. 팩. 그러면 자동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거 좀 닫고 할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텍스트가 여기 배치가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텍스트가 여기 배치돼 있죠. 이름이 여기 배치돼 있죠. 자동 배치예요. 뭐 말 그대로 우리 이게 글자 적을 수 있는 이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이걸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요 위에는 이제 컴포넌트 생성, 아래쪽은 이제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컴포넌트 생성은 될 수 있으면 요 생성이잖아요. 생성은 위쪽으로 몰아주면 좋고요. 밑에 아래쪽은 이제 배치하는 걸 이렇게 모아주면 예, 코드를 보기가 훨씬 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다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앞에 했던 과정 좀 남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 딱 시간이 알맞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하는데요. 이제 이벤트 남았어요.
그러면 OK를 누르면 이 작업을 하는 거죠. OK는 뭐예요? 셀프 네임 겟 하면 좀 전에 이름 입력했는 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줄바꿈을 하라는 거죠. 어디에 붙입니까? 여기서 보면 T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텍스트죠. 텍스트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워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죠. 제가 여기서 홍길동 해가 이게 확인 누르면 이거를 갖고 와서 여기 붙이는 거고 이 자리는 지워야 되죠.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줄바꿈이 이루어져요. 홍길동 여기 왔죠. 자 그러면 줄바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철수 확인 눌러볼까요? 이렇게 이영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취소 이벤트는 뭐예요? 버튼 캔슬이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지우는 거죠. 여기다가 뭐 이름을 썼는데 이거 뭐 잘못 썼어요. 지우려면 이거 누르면 지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소노 카페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정리해서 요 강의도 할 건데요. 근데 좀 급하신 분들은 차례로 이거 보시면 돼요. 위젯 만들기 해놓고요. 그 다음 21페이지 제가 다 정리해 놨거든요. 라디오 버튼 다루는 거, 체크박스 다루는 거 해서 위에 쭉 찾아보시면 이게 다른 사람 거라고 합쳐져서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 게 있어요. 이 위젯을 다루는 방법들을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텍스트 중심으로 이제 뭔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결과를 출력했는데 좀 전에 전화번호부 만들었잖아요. 뭐 아니면 성적 처리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그 그래피컬하게 만들면 금방 설명했던 거 있죠. 위젯 같은 것들 있죠. 요거. 이 모듈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TK인트 공부하셔가 사용자한테 이제 전화번호 딱딱 입력하면 아까 같이 홍길동 그 전화번호 해가 리스트에 딱딱 쌓이고 뭐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 업데이트 수정하기도 하고요. 뭐 조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즘 윈도우 환경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GUI 환경이라 하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 돼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TK-int 모듈이고요. 이거 말고도 그 여러 가지입니다. X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큐틱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뭐 근데 이걸 또 공부하려고 하면 이것만 보시면 제가 알기로 책 한 권 분량이거든요. 잠깐 쓰기에는 이게 좋아요. TK인트가 이게 뭐 경영 컴포넌트는 아니지만 어, 우리가 또 따로 외부 모듈 깔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매뉴얼도 이제 찾아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찾느냐면요. 우리 그 파이썬 ORG 파이썬 ORG 여기 가시면 도큐멘테이션 있죠. 그러면 여기 DOCS 여기 클릭하시면 버전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 뭐 3.7 그리고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F 하면 모듈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F TKint 하면 여기 다 나오죠. 이 모듈 어떻게 사용하는 여기 있잖아요. 위젯 그죠? 이 TKint 또 클릭해 가 볼게요. 그럼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임포트 해가 쓰고 어떻게 쓰는지 있고요. 여기 뭐 내려가면 기본 예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클래스로 여러 가지 있으면 예제 스크롤, 에디트, 칼라, 추즈, 뭐 커맨드 다이얼로그 요 클릭하면 여기에 관련된 예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긁어 붙여보고, 제가 설명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요렇게 해서 요거를 뭐 하나 만들어가 붙여보세요. 붙여보시고, 일단 되는 거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 그죠? 요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예. 여기. 여기. 있잖아요. Hello World Click Me. 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눌러보세요. 글자 찍히죠? Quiet. 종료하죠. 요 예제는 좀 분석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는 거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찾아서 이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요 공부하신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DB 중심으로 많이 배웠죠. 그래서 마리아 DB도 괜찮고요. SQL라이트를 이용해서 입력했는 데이터를 이제 DB에 모으고 끄집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전이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중급 레벨 2를 진행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